1518년 7월 현대 프랑스의 일부인 알자스 지방의 아름다운 도시 스트라스부르의 어느 화창한 여름날이었습니다. 트로페아라는 한 여인에게서 신비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거리로 나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춤을 즐기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배경음악도 전혀 흐르고 있지 않았죠. 통제되지 않은 우여곡절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을까요? 더 나아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과 몇 주 동안 그녀의 발자취를 따랐을까요? 처음 트로페아 주변에 모인 소수의 사람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계속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팔을 격렬하게 움직이고 몸을 흔들었어요. 밤에도 다음 날까지도 춤을 추었습니다. 지치고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발이 아팠지만 그들은 며칠 동안 멈추지 않고 춤을 계속 췄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춤에 동참했습니다. 한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열광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추정돼요.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클럽의 열광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동의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겁에 질린 구경꾼들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했는데도 춤은 계속됐어요. 당국은 당연히 개입해야 했지만 이 기괴한 춤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약 3개월 동안 지속된 이 미스테리한 사건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실을 살펴볼 수는 있어요. 우선 당시 현지 의사들조차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당황했고 뜨거운 피라고 부르는 것의 결과라고만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열병과 비슷한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디스코 피버의 조상이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오늘날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과 정보를 토대로 볼 때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 열만으로는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의사와 지역 당국은 이 행동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이 충동이 사라질 때까지 춤을 추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역 주민들은 무대를 설치하고 밴드와 함께 전문 댄서들을 데려와 음악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이 기이한 에피소드는 마침내 9월에 무용수들을 산꼭대기로 데려가 불행을 끝낼 수 있는 신령한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끝이 났어요. 이상하게도 이 사건 이전에도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1518년 사건만큼 규모가 크거나 심각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사건 몇 년 후 의사인 파라셀수스는 이 춤추는 증상에 관한 일련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의학에서 화학을 이용한 연구로 꽤 유명했는데 이러한 행동이 불운이나 부자연스러운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체에 간지러운 느낌을 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고 움직임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극단적인 간지럼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음식 때문에 춤추는 열풍이 일어났다고 주장해왔어요.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에르고트라는 곰팡이가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곰팡이는 빵을 굽는 데 사용되는 곡물에서 자라며 사람들의 판단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곰팡이에 노출됐다는 이유로 며칠 동안 춤을 추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후와 재배작물이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이 통제할 수 없는 춤의 발발이 일어났는데요. 이 곰팡이가 모든 지역에 존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의학 역사가인 존 월러는 1518년에 춤추는 현상이 훨씬 더 단순한 원인, 즉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또 다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러한 유형의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스트레스의 결과로 사람들은 무서운 것을 믿기 시작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돼요. 당시의 정보를 살펴보면 스트라스부르의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날씨가 나쁘면 농작물에 영향을 미쳐 식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월러는 또한 사람들이 미신도 꽤 믿었다고 말했어요. 스트라스부르 사람들은 어떤 높은 영혼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날 사람들이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한 진짜 이유를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문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통제할 수 없는 춤을 보는 이들을 매혹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덴마크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쓴 빨간 구두라는 유명한 동화에도 이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디어에는 특별한 빨간 구두를 신은 사람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춤을 추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허영심에 대한 경고라는 다른 의미도 있지만 춤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기도 해요. 활기찬 사람들로 가득 찬 댄스 플로어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가만히 서 있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음악 때문은 아니더라도 또래의 압력으로 인해 적어도 한 발에서 다른 발로 튕기고 싶다는 생각은 들 거예요. 하지만 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음악과 춤은 전 세계 많은 문화권에서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아프리카만큼 춤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은 없어요. 이 문화권에서 춤은 이야기를 전달하며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춤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을 줘요. 탄자니아와 케냐의 마사이족, 남아프리카의 줄루족 등 많은 아프리카 부족이 춤으로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마을에서는 모두가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공동체 전체가 노래와 연주를 통해 함께 어울리죠. 아프리카 문화의 특별한 점은 다원적 춤입니다. 댄서의 몸의 여러 부분이 음악의 다른 박자에 맞춰 움직인다는 의미인데요. 이 때문에 독특하지만 배우기가 복잡하고 마스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아프리카의 여러 집단이 이러한 유형의 춤을 추지만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유형의 춤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대륙으로 데려다 줍니다. 하카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 춤이에요. 남성, 여성, 어린이가 표현, 도전 또는 축하의 의미로 추는 춤인데요. 노래와 외침이 동반되며 가만히 서 있거나 앞으로 움직이며 추기도 해요. 현지인들은 종종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이를 수행하고요. 힘과 용기, 단결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럭비 국가대표팀인 올 블랙스의 경기 전 의식이 될 정도로 현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에요. 심지어 법으로 보호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아시아의 전통에는 특별한 유형의 움직임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부키는 춤과 연기가 모두 포함된 일본 연극의 일종입니다. 1600년대 교토에서 시작되었고 요즘에는 남성 배우들만 출연해요. 이들은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익살스러운 농담과 함께 재미있는 공연을 펼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부키는 일본의 역사, 가족 드라마 또는 무용을 주제로 한 5부작 공연으로 발전했어요. 배우들은 특별한 동작과 흰 가루와 밝은 색으로 칠한 얼굴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극장에는 숨은 문과 회전하는 무대와 같은 특수 효과도 있어 공연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관객이 하루 종일 즐겁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